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박사 TV에서 분양권 투자 방법 중에서 우리 고수들, 즉 전문가들은 어떤 분양권을 투자를 하는지, 전문가들, 분양권의 도사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하지 않는지, 즉 사야 되는 분양권, 팔아야 되는 분양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양권 요 강의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양권 투자하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도시 지역의 첫 분양 아파트를 공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건설사들이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가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 시점이 되면 이 경쟁했던 건설사들은 제일 먼저 어떤 아파트를 분양할지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치가 좋고 제일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가 제일 먼저 분양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도 저렴하고, 즉 분양가도 저렴하고 입지도 좋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광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아파트가 일광자이랑 일광 이편한 세상입니다. 주변 아파트 지금 1200, 1300 분양할 때 일광자, 일광 이편한은 950만원에 분양을 했고, 저 정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동일 스위트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 아파트가 한 660만원 정도 분양을 했고 위치도 가장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정관 신도시의 동일 스위트 1차, 2차, 3차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봐도 제일 먼저 분양했던 동일 1차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위치도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도시 지역의 첫 분양을 공략하는데, 부산 지역에 올해 아파트 분양하는, 하반기에 분양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파트의 그 지역 첫 번째 분양을 올해 할 예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건설사가 할지 아직 예정은 되어 있지만 그 에코델타시티 첫 번째 분양하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청약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양하는 아파트 주변 지역에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보통 5, 6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그런 시점에는 사실 묻지마 투자였습니다. 아무 어느 지역이나 투자를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거의 로또 분양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똑같은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청약을 해도 당첨만 됐다면 프리미엄이 차이는 있지만, 결국 프리미엄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이 다 붙은 단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하고 나서 입주하는 시기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3, 4년 후에 그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비교해보고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서 내가 전세를 놓든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주고 받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전세값도 떨어지고 프리미엄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 물량을 파악해야 된다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전문가들의 분양권 투자 방법은 분양권을 매수하고 하자는 이유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청약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입주를 할 것인지, 만약에 실입주를 한다고 하면 잔금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투자인 경우에 내가 전세를 놓을 건지 월세를 놓을 건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전세나 월세 물량이 많다고 하면
나중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사는 이유가 뭔지,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전문가 고수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분양권을 잘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전국에서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대출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출이 안 되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이런 분양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돈을 좀 가지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 고수들은 이런 분양권만 노려가지고 프리미엄을 아주 적게 사가지고 중도금을 갖다가 잔압하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것을 아주 저렴한 값에 사서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다섯 번째, 시세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좀 싼지 아니면 좀 비싸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이때 파악할 때 제가 강의 때도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동급의 아파트를 비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 아파트면 똑같은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 아파트를 비교를 해서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분양한 아파트, 내가 청약할 아파트는 1000세대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인데 내가 비교할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세대수가 아주 작은 이런 아파트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같은 체급에,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을 비교해야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는 타입은 절대 청약하지 않는다. 청약 제도가 지금 우리 그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막 1순위 청약하기 이틀 전에 모델하우스 줄을 세워가지고 직접 서류를 보고 특별공급 청약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완전 바뀌어가지고 1순위 청약 바로 전날에 특별공급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별공급 실시했던 그 경쟁률,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 들어오셔가지고 그 유니트를 보고 그 전시되어 있는 유니트를 보면서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결국은 유니트가 있는 그 84A나 59A 같은, 예를 들어서 84A나 59A가 그 모델하우스 유니트가 있다고 하면 그 타입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고수들은 절대 그 아파트 안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하우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니트는 청약을 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청약에서 당첨이 돼야지 이걸 프리미엄 주고 사고 팔지가 결정되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모델하우스 전시되지 않는 유니트가 훨씬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더 청약을 넣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면 일반 청약의 경쟁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공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끊겼는데요. 1순위 청약 바로 전날에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특별공급이 시행이 되고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가 되면 그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서 청약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고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 특별공급 84A를 넣었다고 하시면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에도 또 84A를 청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결국 특별공급의 84A 타입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1순위 84A의 청약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보면 일반 청약의 경쟁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하면 또 타입을 또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동네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런 지역이 법원도 있고 학군도 좋고 살기도 워낙 좋은 위치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아주 비싼 아파트가 많듯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운대, 수영구, 남구, 특히 바다를 보는
바다 전망이 보이는 뷰의 아파트는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결국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남도 거기를 살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 지역 아닌 다른 지역, 수도권 있는 사람, 부산, 울산, 경남 외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가 좋아하는 곳은 남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거나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분양권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8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청약을 넣거나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이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분양권 투자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선화 기자,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 뭐 여러 많은 우리 분양권 투자의 달인들이 많겠지만, 제가 성선화 기자, 우리 빌딩 부자를 지은 우리 성선화 기자와 가수 박미 씨의 아파트 투자하는 팁을 잠깐 두 분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선화 기자는 30평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332 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0평 방 3개, 화장실 2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수요가 두터운 이런 평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이 30평대 방 3개, 화장실 2개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강의 때는 요 332 법칙에서 232 법칙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점점 가구수 자체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30평대의 인기가 지금은 20평 아니면 10평대의 그런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평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 5년 혹시 뭐 멀게는 한 10년 안에는 거의 가장 수요층이 두껍고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 평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냐, 초등학교가 먼 아파트에 따라서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는 기상시간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보통 다른 집보다 30분, 1시간 더 아침을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왜? 바로 앞에 학교가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야, 학교 잘 갔다 와 하면 끝나는단 말입니다. 근데 뭐 학교까지 가는,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길을 몇 번 건너야 되고 뭐 제법 거리가 있는 이런 초등학교를 보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고 직장을 가거나 일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불편한 부분들, 애를 학교까지 데려줘야 되는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불편한 부분들이 결국 아파트 가격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학군이 좋아서 학군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만 되면 그쪽으로 이사 수요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매매 가격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하락기에도 하방 경직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를 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계속 가격이 높은데도 살려는 수요가 많다고 하는 지역은 결국 그 주변에는 소득이 높은 직장들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결국 좋은 직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그쪽의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 서울의 강남이 왜 강남입니까? 왜 사람들은 인강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강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좋고 문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잘 돼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직장들,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직장을 가진 좋은 직장들이 전부 강남에 다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주변은 항상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또 땅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은 희소가치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아파트, 공원, 강, 바다, 산을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도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사회로 좀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이 고령사회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4%대 지금 접어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 20%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65세 이상 되시는 60세가 넘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옛날에 주택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흘러 들어오고, 또 아파트에 살면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그분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느냐가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결국 그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운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뭐 바다, 강 이런 것들이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대체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수 박미 씨 있죠. 이분의 아파트 투자 팁은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아파트가 수준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 아파트에 유명한 연예인이 살거나 아니면 유명한 우리 뭐 운동선수나 또 유명하신 분들이 내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 사람들의 자부심은 되게 커진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준인지 이것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외곽 지역의 신도시보다는 도심 안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외곽 지역에 있는 어떤 신도시에 대한 가치보다는 도심 입지에 대한 누구나 더 선호하는 그런 도심, 교통도 좋고 주변에 뭐 쇼핑이라든지 뭐 여러 관공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심 입지의 새 아파트, 이 가치가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적인 아파트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강남을 내가 살기 어렵다고 하면 강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그 외곽, 서울 외곽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중에 이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해 볼 때 서울 강남 근처에 있는 아파트, 즉 용의 꼬리가 훨씬 뱀의 머리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성선아 기자랑 뭐 가수 박미 씨의 이런 전문가의 이런 팁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앞으로 어떤 분양권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지금 3월부터 이제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드린 팁을 잘 가지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분양권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